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4,000포인트 이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 코스피 4,000 시대입니다. 5,000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 6월이었던가요? 3,000을 넘었었는데 넉 달 남짓 만에 4,000을 새로 썼다? 굉장히 좀 경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최고가 10만 원 선을 넘었고 SK 하이닉스 투톱 역시 장중에 54만 원 선을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60만 닉스의 꿈을 또 키우는 오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장 초반에 200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4천 가면서 증권주 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조선기자재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도 탄력 있게 뛰더라고요. 코스닥이 잘 가는 이유, 알테오젠 상승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뭐니 해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년 만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통제 1년 이후에 미국 쪽에서도 중국 100% 관세 물리지 않기로 한다라는 이제 최종 도장을 찍어야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무르익는 소재들이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하게 탄력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 역시나 아침 증권사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시선 또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온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리는 섹터와 종목의 흐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10만 원 선 넘어섰고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 질주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가고요. 디램 값이 폭등하면서 반년 만에 3배 올랐고 삼전 그리고 SK하이닉스 내년 실적 역시 기대치를 올리셔도 됩니다라는 소식들 지속적으로 앵커 브리핑에서 자주 나눴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애플 디램 주문도 결국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 또 한 번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AI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용량 폭증에 따른 그런데 공급 대비 수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주면서 실적이 날아갈 듯 기분 좋은 그런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반도체주의 몸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삼성전자에 유비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선 기자재 섹터는 코스피 4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영향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줄줄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그룹 지금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텐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요. 그런데 이제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줄줄이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주말 사이에 이거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HD 현대가 처음으로 미국 군함 건조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수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맺는 계약이거든요. 차세대 군수 지원함 부분에서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최고 수장 둘이 만나서 다음 달 이제 4일입니다. 서울에서 조선 관련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런 논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조선 관련해서 산업 협력을 지속한다고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 최근 나오는 이슈들은 조선주 몸값을 띄우게 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 주줄이 52주 신고가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원전 섹터도 계속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 큰 뭔가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11%, 장중에 한 1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상승폭,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주는 음봉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최초라는 얘기가 많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형 원전 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 때문이에요. 이 피드 계약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원전 만들기 전에 기초적으로 뭐 계약을 한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원전 기본 설계 계획 체결인데 원전의 부지를 어디다 배치할 건지 냉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 검토하는 거고 예산은 얼마 책정될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마스가 아닌 마누가로 또 한 번 협상 카드로 올려놨잖아요.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기치 아래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에이펙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 강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눈두덩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사다라는 부분에서 현대건설 좋은 최초의 이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의 훈풍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담 이번 주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코스피 4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내심 생각하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3일 회계 법인의 자료를 근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자료라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정상회의와 CEO 서밋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당연히 우리나라가 의장국.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아서 2025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정상회의는 31일부터 11월 1일 당연히 이제 경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는 CEO 서밋은 그 앞전에 시작이 되는데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고 지금도 부대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 3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무역 질서에서 누가 앞서갈 건지 어떻게 보면은 가늠할 수 있는 그 방향 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 이슈, 빅 위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기업 준비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국의 미국과 다른 나라의 주요 협상 그게 되겠고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 전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어떤 준비 전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AI 혁신. 요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죠. AI 관련해서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강세이니까 이거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AI 윤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AI 산업 하는 거는 좋지만 AI 산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왠지 보안 이슈 이런 부분이 뜰려나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여기 쭉 써놨는데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의제 하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은 항상 테마로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ESS 투자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오늘도 전력기기, 전력, 전선 이런 부분이 강한데 전력망 현대화 추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역 자유와 경제 회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WTO 체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W 체제 복원뿐만 아니라 FTAAP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협의체 이런 부분이 복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AI 기반으로 해서 규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업들이 향후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지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요국의 무역 협상인데 기업들의 원가,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이후에 정리해 드릴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오고 가고 도장을 찍을 것인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고속도로 이건 이미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0조의 국민성장펀드 이거는 GPU나 AI 반도체 GPU를 많이 확보하고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추진 의지 이미 천명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앞으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빅딜이 어떻게 또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일단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전 세계의 귀와 눈이 모아지게 되는 그 현장 정상회의 쭉 정리를 해봅니다. 29일은 한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침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3,500달러 대미 투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는 오고 가고 있는데 주요 쟁점 아직은 덜 풀린 듯한 메시지는 줘서요. 이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기간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들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15% 인하 이런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이미 의약품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광물, 핵심 자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기술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렇게 강한 거고 원전, 전력주도 강한 거고 조선도 강한 거고 이 공동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가겠죠. 만우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실속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내면서 현지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위한 어떤 포인트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부분이 좀 풀려가지고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가파르게 뛰어오른 흐름들도 있었는데 무역 의제 주요한 것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봤죠. 무역 관세 그리고 마약 부분까지 대만 이슈도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100% 관세 철회 중국이 양보한 거는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정도 유예한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합의 부분에서 논의가 된 거고요. 최종 결정이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날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1일은 한국과 중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11년 만에 방한하는 건데요. 반도체, 배터리 부분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과 일본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 텐데 당초 27일부터 29일로 알려졌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28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궁금하고 사실 일본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합의 도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29, 30, 11월 1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의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 최대 비즈니스 포럼, CEO 서밋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CEO, 정상, 정부 고위위원들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젠슨항 엔비디아 CEO 그리고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많은 경제계 거물급들이 옵니다. 비즈니스 딜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섹터가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거고 비즈니스 이제 사업, 비욘드는 그 이후까지 지속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큰 축은 디지털, AI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요, 이제 꾸려가잖아요. 가장 수장으로서. 근데 29일 기조 연설을 합니다. 당연히 AI에 대해서 협력 비전을 제시를 할 거고요. 젠스낭 CEO 같은 경우에도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건데 31일 오후 4시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 주목되고 많은 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엔비디아 비전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한 축이 있고 이제 중요한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와 K테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HD 현대는 9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서 AI 기반의 제조 혁신, 한미 전략 협의 이런 부분이고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오늘 하나그룹이 방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AI, 첨단 기술, 방위 산업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28일 화요일은 AI 관련해서 SK가 발표를 하게 되고 리테일은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30일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가 나섭니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무르익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올 수 있는지 금융 혁신과 규제, 발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글로벌리 그런 다각도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미래에너지, 요거는 이제 한수원, 한국 수자력 원자 한수원 고기인데요. 탄력적인 그 에너지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K테크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31일까지 부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삼성, SK, LG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출격을 하면서 모빌리티, 로보틱스, AI, 스마트 홈에서 뭐 여러 가지 시연 행사에서 체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한 직접적인 현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 2025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기회인데 21개국 정상,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펙 회원국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7%를 차지를 하고요. GDP는 61.4%라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 의미는 수출의 74% 이상, 수입의 67% 이상, 에이펙 회원국들과 교역을 하는 데에서 벌어지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에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값진 그런 결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직간접적인 효과 7조 원 이상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잘 해냈으면 좋겠고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마켓나우 2부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펙 관련해서 조선주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 일색이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줄줄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글로벌 해군 현대화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선 신경 많이 안 썼으니까 노후된 함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기술 혁신, 성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특수선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이 종목들이 탑픽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업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하나오션이 탑픽입니다. 하나오션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코스피 4천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이제 이거 안정화시키는데 이번 주 보낼 것 같고요. 10월 들어서 많이 올랐고 올해 반도체 순이익이 거의 5조 원 가까이 되고 상향 조정됐고 그 외에는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조나 지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SK증권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뭐 그냥 상수로 가져가는 거고 바이오와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주 베팅은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주 베팅은 금리 인상 시기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이런 유형 자산을 갖고 있는 걸 자산주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런 자산들이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공장이나 뭐 토지 사려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유리한 거고 지금같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자산주 아닌 성장주가 유리하다. 이런 게 골자였습니다. 올해 특별한 거는 주가와 환율과 금리가 동반으로 상승하는 이례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익이 오르면은 주가가 튀고 유동성이 급증하면은 주가가 튑니다. 그런데 이익이 튀면은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M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갑에서 쓸 수 있는 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증가율이 8.5%인데 내년은 10% 돌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시 2015년 코스닥이 돈 많이 풀려서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흐름들 내년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유동성은 풀리고 그에 따라서 편안한 선택지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인터넷, 이 성장주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오늘 바이오주 좀 강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묻어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징을 잘 설명해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설명드렸습니다.